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학 에세이의 그 첫 번째 챕터가 되는 종교지리학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불교가 이 풍수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근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하게 한국 땅을 활용해서 그 장소의 입지를 선택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큰 스님들이고, 그 역사가 천년고찰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 전해져 있어서 그 책을 보지 않더라도 땅에 가서 그 상황만 봐도 그 역사와 그 관념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것이 한국의 정신 문명과 사상의 한 부분을 깊게 차지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근원을,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걸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보이시는 내용을 보시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 은하우스와 자미원국이라는 부분을 특별히 뽑아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한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한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중국의 한나라, 예를 들면 한자라 한다든지 한문이라 한다든지 했던 이 한하고 같은 거냐, 중국에도 한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같은 거냐라고 했을 때 중국의 한나라를 떠올려서 뭐 한사군이 왔다라든지 뭐 역사 얘기하는데, 그 한이라고 하는 것과 한강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얘기했을 때, 이거를 바로 이런 지리학적인 측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옛 관념을 잘 대체해 봤을 때, 이거는 말이죠, 중국 한나라가 아니라 은한이다. 은하수다. 은하수를 은한이라 하잖아요. 여기에 한의 뜻으로 보아야 된다. 서문용성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은하수를 한번 보십시오. 은하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은하수의 방식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강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 모양으로 우리가 봤다는 거죠. 이 지금 한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여기서 보시면 어디입니까? 북한강과 남한강이 쭉 흘러와서, 남한강은 여러분 그 여주 이천 있는 데서 쭉 이렇게 올라와서 여주 신력사 있는 데부터 해서 남한강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북한강은 저 위에서 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게 그 두물머리 양수리에 와서 물이 만나죠. 그 물이 많이 만나니까 그 앞에 팔당댐을 지어서 그 수량을 이렇게 조절하게 돼서 한강이 이제 우리 한양에 홍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조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와서 말이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강을 보시면 중간에 이게 W자가 돼 있죠. 중간에 분명히 이게 W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툭 튀어나온 요 앞쪽이 용산이고, 이렇게 쭉 올라간 데가 압구정이고, 이렇게 된 데가 이제 광진 쪽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W자로 쭉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 미사 신도시, 그죠? 지금 그쪽에 있는 대로 쭉 해서 조정 경기장 있는 쪽으로 해서 쭉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이 전부 이제 미사 신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쭉 흘러와서 한강이 쭉 흘러가서 서북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서해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인천 쪽으로 쭉 해서 빠져나가죠. 송도 쪽으로 해가지고 인천공항도 있고 한 데로 쭉 흘러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 엄청난 한강의 이
모습을 이 은한의 모습으로, 은하수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한강이지 중국 한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 중국 한 문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역사를 다시 재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라산이 있어요. 제주도에. 여러분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어요. 한라산은 무슨 뜻입니까?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너무 높죠. 백두산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한라산이, 그 한라산이 말이죠,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은 산이라는 뜻이죠. 백록담 쪽에 올라가면 하늘이 그냥 바로 앞에, 코앞에 보이듯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흔히 그냥 하늘 아래 첫 번째 동네 이런 말 하듯이 은하수를 바로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을 만큼 가깝다. 한라라는 뜻이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미 은하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명에 쓴 예가 한라산이 이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도 동일한 형태의 지리적 형태를 보고서 이렇게 썼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은하수를 한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은하수 아래에 자미원이 있고 그다음에 천시원이 있고 태미원이 있어서 그 중요한 별자리들이 이곳에 이게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하수에 여기에 직녀성이 있고 여기에 견우성이 있는데 칠석이 되면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것이고, 이 은하수 바깥에 여기에 견우가 쫓겨나서 견우가 여기 쫓겨난 거죠. 직녀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 하늘에 말이죠. 말하자면 하느님이죠. 시기 질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쫓아냈다. 은하수 바깥으로 쫓아냈다. 직녀는 여기 있고. 그래서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하수의 오작교를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낳아주면은 그게 만날 수 있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일직선으로 나와서 겹쳐질 때, 견우성과 직녀성이 겹쳐질 때 만난다. 이런 내용이 이게 다 은하수 배경으로 한 설화단 말이죠. 그게 옥황상제가 그냥 직녀가 옷을 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견우 때문에 게을러져 가지고 일을 안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연애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쫓아내는 형태가 돼서 은하수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이 은하수 안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 설화에 이미 담겨 있잖아요. 견우가 쫓겨난 거니까. 이 안에 자미원이 있고 그다음에 천시원과 태미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를 해서 이 장소에 있는 별자리의 형태들이 훨씬 안정돼 있고, 중요한 터전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별자리가 땅에 내려왔을 때 천기가 내려오고 지기가 상승해서 만나는 곳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리적 형태가 된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보면 한강에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이제 강남인데 어쨌든 한강 생긴 모습이 하늘의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은하수와 닮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연구를 해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석을 달아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에세이의 형태로 담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 자미원 안에 이렇게 은하수와 중요한 북극성이 자미원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북극성이 있는 곳이 훨씬 더 중요할 테니까 이 북극성 자리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례적으로 이 계룡산 지역이 자미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 이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룡산을 찾아봤더니 계룡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산태극 수태극이 되더라. 산태극 수태극이 되더라. 물이 태백산 소백산으로 산맥이 흘러서 속리산 해가지고 쭉 흘러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계룡산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물은 신도 안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저 위로 흘러 가지고 말이죠. 거꾸로 산 뒤로 돌아 가지고 금강이 돼서 공주를 통해 가지고 공주 부여를 통해 가지고 군산 앞바다 새만금 쪽으로 서해로 빠져나간다면 산과 물이 서로 태극으로 갈라뒀다.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항상 곡선으로 가고 물이 이렇게 굽이 쳐서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곡수, 그죠? 구곡수, 우리나라에 구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물 주변에 있는 곳들이 명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무의구곡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구곡이 굉장히 많다. 구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구곡들이 전부 물이 굽이쳐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소가 계룡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장소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동이라는 곳이 물이 역수를 한단 말이에요. 물이 거꾸로 가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왔어요. 내한테서 물이 밖으로 쭉 나갔다가 이 물이 거꾸로 돌아서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다른 데 가서 물이 합쳐져서 온다고 했을 때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사람의 수요, 재물의 수요, 그게 바로 이제 재화다, 돈이다 이 말이죠. 물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흘러가야 되는 거고 인간에게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건 기세오, 그다음에 정신이고 그다음에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산이 이렇게 돌아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온다고 했을 때는 에너지가 한번 휙 돌 때 얼마나 에너지가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차가 커브를 틀어서 급격히 커브를 틀 때 굉장히 원심력을 받으면서 힘이 생기잖아요. 산맥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남한에 있는 산 가운데 백두대간은 지리산으로 곧장 내려가는데요. 중간에 거꾸로 꺾어져서 올라가는 아주 대표적인 곳이 이제 속리산에서 거꾸로 올라온 속리산까지 여러분 태백산, 소백산에서 속리산까지 내려왔다가 이 산이 역류를 해서 역룡이라 그래요. 용에 비유했으니까 거꾸로 돌아가지고 올라오는 산들이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우리 강남, 서울의 강남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용인이라든지 광교산이라든지 관악산, 청계산 그쪽으로 해서 올라와 가지고 구룡산, 대모산 뭐 이렇게 나온 산들이 전부 역룡, 속리산에서 역으로 흘러가지고 거꾸로 올라온 산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산이 속리산에서 더 내려가서 덕유산까지 내려가서 덕유산에서 또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만들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계룡산이에요. 이 계룡산이 이렇게 보시면 덕유산에서 거꾸로 돌아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 마이산이 이제 진안에 있는 마이산이 아니고 전라도 진안에 있는 마이산이고 여기도 마이산이에요. 마이산 대둔산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계룡산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꾸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산이 말이죠.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쪽을 앞을 보고 있어요. 앞을 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계룡산인데 이게 이제 이게 이 산에서 앞에 보고 있는 게 이제 안산이라 그러고 이제 이게 객산이 됩니다.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게 객이 되잖아요. 여기가 주인이 되면 주산이 되면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 책상을 이렇게 놓고 앉았는데 여기 앞에 이제 게스트가 있어요. 객이 있단 말이죠. 그 손님이 계세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산이 내가 돌아서 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을 뭐라 그래요? 이 앞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객산이 앞에 돌아온 산이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룡고조란 말이 있어요. 회룡고조. 이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회룡. 용이 돌아와서 조상을 본다. 조상을 돌아본다. 회룡. 용이 돌죠. 용맥이 흘러와서 회전을 해서 돌아서 자기의 조상님을 돌아본다. 여기가 지금 내가 흘러왔으니까
여기가 흘러오는 동안에 여기가 조상이 된단 말이죠. 객인데 우리 할아버지더라. 그러면 앞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시면 편안하잖아요. 이 회룡고조형의 땅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땅이다. 그 대표적인 땅이 바로 계룡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앞쪽에 있는 터전들은 아주 안정되어 있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물은 말이죠. 이게 거꾸로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역류를 해서 흘러나간다. 그러면 이 물이 내 앞에서 흘러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무정해졌다 그러거든요. 무정해졌는데 이것이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내 뒤로 돌아서 나간다. 이걸 이제 역이라 그러거든요. 역수, 역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이 강력하고 에너지가 결집된다. 기가 결집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계룡산에서 30년 닦았다. 계룡산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서울에는 요 작은 회룡고조가 돼서 이렇게 산태극, 수태극이 된 장소를 명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명동이 예전에 전국 땅값 1등이 명동이었던 시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땅값이 평당 땅값이 제일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내용을 인간의 삶이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중요한 땅이 있다고 하면 회룡고조가 돼서 이렇게 좋은 터전이 마련된 곳이 있다면 이거를 공익풍수로 써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대승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원래 큰 스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 불교사에서 핵심이 되는 대승풍수의 정신을 놓고 본다면 이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은 한국인이 가장 잘 중요하게 써야 되는 입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성계,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여기 가서 계룡산 지역을 흔히 지금 말하는 신도안이라고 하는 곳에 왕궁을 지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 물이 말이죠. 물이 흘러나가는데 물 수량이 적은 거예요. 계룡산이 흘러가는 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금강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서해 바다로 빠지는데 물량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물량이 제일 많은 곳이 한강이죠. 그다음 물량이 많은 곳이 낙동강이에요. 그다음에 금강이거든요. 여러분 물량이 사람의 양이에요. 물량이 많은 곳에 많은 사람이 살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가 그렇게 산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물 수량이 적어서예요. 그러면 지금 한양을 선택하게 됐을 때 이제 지금 한강이라고 했을 때 이 한이라 그랬는데 한양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산남 수북지 양이라 그래요. 산의 남쪽, 물의 북쪽 이거를 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의 수북, 물의 북쪽이니까 한양이라고 불렀죠. 은하수의 위쪽이다. 물의 위쪽이 한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성과 한음 했을 때 이덕형이라고 하는 아주 조선의 훌륭한 아주 그 대신이 계셨어요. 그분 호가 뭡니까? 한음이었잖아요. 한음이에요. 오성과 한음 했을 때 한음이란 말이에요. 한음은 그러면 왜 한음이라 했느냐? 한강 아래쪽에서 태어나셨고 고향이 거기니까 나는 거기 사람이다 해서 호를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평 쪽에 가면 지금도 한음 이덕경 선생의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음이란 뜻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한강 유역과 금강 유역, 그다음에 한양과 신도안을 비교해 봤을 때 물량이 계룡산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뭐 다른 풍수적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도읍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탄어 스님이 앞으로 계룡산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계룡산이라는 곳은 이제는 물량이 적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곳으로 선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
이미 한국은 서울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하나 10대 도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하나 가지고 있다. 한강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강을 통해 가지고 한강이 기적이 일어났고 한강이 가지고 있는 국력이 이미 경제력이 세계적으로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미국에 뉴욕이 있고 워싱턴 DC가 있잖아요. 뉴욕이 수도가 아니어도 워싱턴 DC에서 그렇게 작은 도시 같이 보이지만 뉴욕 같이 크지 않아도 크기를 행정 수도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 많은 뉴욕에는 그 문화와 예술과 경제와 그다음에 종교와 사상과 모든 인간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 펼쳐지고 세계의 최고 큰 도시로 발전시켜 놓고 행정, 정치하는 파트는 전부 워싱턴 DC로 옮겨서 백악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박정희 시대부터 있었다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그 내용들이 전부 이러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룡산을 자미원국으로 보고 그린 이런 산도들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미 조선이 시작될 때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하려고 했고요. 북극성이 놓여 있는 형태를 이렇게 보면 자미원국에 놓고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북극성이 보고 있는 방향이 정남향으로 보고 있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기울어져서 보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패철로 놓고 이렇게 봤더니 해자사향이더라. 자미원국의 북극성 자리는 해자사향이더라. 정남향을 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놓고 봤더니 지금 계룡산 신도안의 모습이 봤더니 계룡산 정상에서부터 나오는 산맥이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제가 이걸 다 표시를 했습니다. 구글 지도 위에다가 그 모습으로 이렇게 했더니 해자사향이 정확하게 나오더라. 그 장소가 제가 여러분 그 탄어 스님과 계룡산이라고 하는 탄어사상 특강 강의할 때 그 영상을 찍어 놓은 그 장면이에요. 국사봉 정상에서 찍었더니 저렇게 안에 산맥으로 뺑 돌아가는 저 장소가 지금 우리나라 육해 공군의 3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 안입니다. 그 안에 신도안 주춧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지가 3군 사령부 부지가 되어 있고 저 안에가 이 계룡대 안에 신도안이 있었던 터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바로 불암리에 있다. 그 분암리에 있다. 분암리. 분암리가 탄어 스님 말씀하시기를 불암리다 이게. 불암리가 분암리가 됐다. 우리 서울에도 불암산이 있어요. 불암산이 있고 지금 거기에 별내 신도시가 있고 불암산 안쪽으로는 이제 여러분 그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불암사도 있고 그죠? 그게 이제 불암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서울과 경기도를 가르는 중간에 이제 불암산이 있어서 이쪽은 별내인데 그건 서울시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조선시대 때. 그 조선시대 때는 이제 이 불암산이 바깥에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계룡산이 중심이 되고 그때는 이 계룡산 안에 있는 이 불암리, 부처바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중심이 된다. 이 말은 뭐냐? 미래 세계는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시대이지만 미래 시대는 계룡산에서 펼쳐지는 세계는 여러분 뭡니까? 불법의 시대가 된다. 여러분 전 세계가 명상 열풍이 불고 있고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가 명상 열풍에 들어있다는 건 뭡니까? 전 세계가 선종이라는 얘기죠. 선불교라는 얘기예요. 종교를 떠나서 다 참선 명상을 한다는 건 선종이잖아요. 그게 바로 불암리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부처바위 안에 이렇게 엄청난 회룡고조의 명당이 존재한다. 근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미 이곳을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왜 그랬느냐?
여기 보시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신조라고 하는 그런 그 특수부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파군을 해가지고 밤에 말이죠. 이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그랬다.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했다. 이게 여러분 휴전선에부터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건 산을 타고 다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와대 뒤 북악산, 북한산을 거쳐서 북악산을 해가지고 대통령 관저까지 청와대까지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바로 북악산에서 이 사살되고 한 명 남은 분이 바로 이제 김신조라는 분이란 말이죠. 그 1.21 사태라 그래요. 자, 이래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 치안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게 이게 바로 그 김신조 사태 이후로 이런 계획이 세워졌어요. 이게 어디 있었냐? 공주군 장기면에 장군봉 일대라는 게 장군봉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지금은 세종시로 바뀌어 있죠. 여기 장군봉은 김종서 장군의 그 묘가 있어요. 묘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군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군봉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관저, 중앙청, 대법원, 국회, 시청까지 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다. 그래서 고속 전철을 해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이으려고 하는 생각을 계획이 벌써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세종시가 바로 이 장소 옆쪽 지금 우리가 보이는 지도에서 보이는 그 오른쪽 쪽에 연기군 쪽으로 쭉 가는 그쪽에 세종시가 들어섰죠. 이때는요 그 장군봉 있는 일대 여기는 거의 지하 벙커식으로 지으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터가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게 대통령 관저도 그렇고 전부 일단은 지하 벙커로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여기에다가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룡산 신도안 지역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조선의 도읍을 생각했던 그 후보지 거기로 장기적으로는 그리로 청와대와 이런 중요한 관공서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풍수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일단 1위로 장기면 장군봉 일대로 일단 우선 빨리 이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계룡산 안의 신도안으로 전체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 단계를 밟기 위해서 하려고 보니 왜 그런 바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계룡산 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살고 있더라.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느냐? 도 닦는다고 하는 도사들. 터가 좋으니까 수행하러 온 분도 있죠. 그다음에 무속인들도 있고 종교 단체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 정감록이라고 했던 정감록이 바로 이 계룡산을 중심으로 세상에 새로운 계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조선 후기에 너무 흥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역술인들, 풍수지관들, 그다음에 뭐 무술하는 분들, 종교단체 뭐 각가지 또 사이비 종교를 비롯해서 정식 종교도 있고 사이비 종교도 있고 막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룡산에 다 집결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수행 내지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들을 내보낸 거예요. 여기 앞으로 이제 국가가 쓸 것이다. 내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계룡산 주변에 공주나 인근에 가시면 그때 이 안에 지금 계룡대 안에 있는 그 신도안 쪽에 살다가 거기 터전을 마련해서 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무속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분들, 종교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빠져나와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룡산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5일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내가 계룡산에서 30년 닦다 나왔다. 도 공부 30년 했다. 내가 계룡산 도사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김신조의 이런 이 시해 모의로 인해 가지고 한번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이전을 해서 지금 세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러한 땅과 물과의 관계들, 풍수, 물과 바람의 문제들, 산맥의 문제들과 관련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제 타너스님이 계룡산 시대가 온다, 계룡산 시대가 온다고 하시고 그러니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대간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산태극 수태극이다라고 하는 이 계룡산 지역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거 그냥 미신 아니냐? 뭐 정감록의 사입이 어떤 그런 버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죠. 그래서 본 것 가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이죠. 이 불교는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어요. 부처님의 안목으로 바른 정법의 눈으로 본다면 뭐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정감록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궁을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궁궁을을. 그죠? 궁궁을을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궁이 뭐며 을이 뭐냐? 궁이 뭐고 을이 뭐냐? 굉장히 저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계룡산 지역의 한 지역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궁산을수라고 새겨진 석각이 있어요. 궁산을수. 계룡산 지역을 궁을가 궁궁을을 뭐 이런 노래가 있고 뭐 알 수 없는 듯한 어떤 그런 주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하늘에는 천을이 있고 태을이 있거든요. 하늘에 천을이 있고 태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또 태을주라는 게 있어요. 그죠? 태을주를 읊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갑과 반대되는 이 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뭔가 갑과 을 속에서 뭐 새로운 세상은 갑이 아닌 을이냐 이렇게만 갑을 도취된 거냐 이렇게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궁산을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산태극이고 수태극이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궁을이라고 하는 거는 태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계룡산에 저 산이 감고 다시 물이 감아서 산과 물이 태극의 모양을 보고 만들고 있는 것. 이걸 산태극, 수태극이라는데 궁을이라는 것 자체가 궁이 이런 거 아닙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거죠. 물이 구궁수가 이렇게 흘러가서 그렇죠? 그래서 흘러가서 산태극, 수태극을 만드는 거죠. 을도 마찬가지. 을도 여러분 을이라고 하는 글자도 세 을자인데요. 원래 보면은 원래 자전을 찾아보면 을자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 새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려놨단 말이에요.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을이라고 하는 게 전부 태극의 모양이다. 태극의 모양이다. 산태극, 수태극이 되는 태극의 모양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궁산을수입니다. 산도 태극이요, 물도 태극이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계룡산 지역의 산수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그 민중들의 우리가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조선을 창건할 때 도읍지로 하려고 했던 그 후보지. 그다음에 조선이 임진왜란을 거쳐가지고 민심이 흥흥해질 때마다 이쪽 지역에서 새롭게 도읍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던 그 어떤 이 풍수적인 이해, 그다음에 믿음 이런 것들이 이런 정감록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냈다. 타너 스님은 정감록 별로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 왜냐? 세상에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나만 좋은 곳으로 피신해서 십승지 같은 데 가서 조용하게 숨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이 좋은 사상이냐. 전 대중을 함께 이 보살행으로서 제도하고 건지고 이렇게 하는 사상이라야 바른 사상이지. 정감록의 그 십승지 같은 데 가서 숨어서 우리만 좋게 지내겠다고 하는 그런 사상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반은 믿고 반은 불신한다. 타너 스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베이스는 전부 다 이러한
산태극, 수태극의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상에서 어쨌든 펼쳐졌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미신이냐, 뭐 어떤 그 혹세무민이냐, 도대체 뭐냐 궁금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찾아내서 현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 궁산을수라는 내용으로 이게 산태극, 수태극이라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계룡산 사상을 만들고 계룡산이 간산이다 이거예요. 탄어 스님이 자가 간산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간방에 있는 산이 오대산이죠. 그래서 오대산에 계셨고 한국이 전체가 동북방에 있으니까 한국을 간방이라 그러고 우리가 간이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간방이라면 중국은 진방이고 일본은 손방이고 베트남은 리방이고 근데 우리는 간방이란 말이에요. 간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사상을 간산사상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어요. 탄어 스님의 미래나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새로운 우리의 어떤 그 개벽이라고 할지 새로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그것이 미륵사상과도 궤를 같이 하고 서양에 봤을 때는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그런 내용들 마이트레아의 사상 어떤 그 미래의 어떤 다른 새로운 이상이 어떤 펼쳐진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계룡산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상을 탄어 스님의 간산사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이런 지리적인 형태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계룡산이냐? 제가 봤을 때는 자미원국이다. 계룡산의 해자사양으로 정남향을 하지 않고 해자사양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는 이 모습이 북극성과 같지 않나. 북극성은 말이죠. 중성이 공지라 여러 무별들이 그 북극성을 함께 공유하면서 돌고 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세계의 정신 문명의 수도가 된다고 하는 탄어 스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지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탄어 스님도 자광사의 유성 하카리는 자광사의 계룡산 자락에 이 자광사를 창건하셨다. 1969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의 시대에는 유교가 조선시대는 유교가 사대문 안에 있고 성곽 바깥에 불암산이 있고 불암산이 있었다. 그런데 후천시대가 와서 새로운 자미원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어디로 들어가냐? 분암리로 들어간다. 불암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유성, 유교의 이름을 담고 있는 유성은 대전 저 바깥에 말하자면 계룡산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세상은 불법의 시대가 펼쳐진다. 여러분 불법의 시대는 단순히 불교의 시대만은 아닙니다. 조계종의 시대 이런 게 아닙니다. 마무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걸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래 세계는 말이죠. 불교의 세계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의 시대가 열린다. 불법의 시대가 열린다. 불법은 일체 유심이다. 전 세계가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순수하게 인간의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세계가 불법의 세계다. 그러면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려고 하는 모든 수행은 불법이 되고 불교가 될 수 있다. 이런 넓은 관점으로 전 세계의 명상열풍을 볼 필요가 있고 세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미래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탄어 사상 특강이라든지 서문염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도 이런 얘기를 얼핏 했는데요. 한국이 바로 이러한 태극이 되는 세상 음양을 이게 태극이 뭐 우리가 제일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음양을 회통해서 온 세상의 양변을 하나로 모아서 화합되고 조화하고 회통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조화와 화해할 수 있는 곳에 어떤 사상을 펼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 백두산에서 내려온 백두대간이 계룡산의 간산 사상을 펼쳐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사 지리적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의 물과 산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특성과 양상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